유닛 31부터는 분사 구문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ing나 pp로 시작되는 어구가 주절의 앞이나 뒤에 놓여서 시간, 이유 등의 부사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주절주절 떠드느니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주절이 표현돼 있고 이 앞뒤에 ing 또는 pp도 가능합니다. 로 시작되는 어떤 어구가 앞에 놓여 있거나 콤마 뒤에 추가로 이렇게 이어지더라. 콤마로 주로 구분을 해줍니다. 앞에서는 주절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뒤에서는 주절에다 추가 정보를 붙여주는 의도인데요. 얘네들의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하고 나서, 함으로, 시간이나 이유로 되죠. 뒤에 붙었을 때도요.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연속 동작이나 결과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때요? 시간이나 이유로 된다라는 건데요. 왜 그렇냐? 얘네들의 엄마가 있어요. 얘네들 좀 다이어트한 건데요. 원래는 이런 애들이었어요. when 주어 동사, after 주어 동사, before 주어 동사, because 주어 동사.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던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이요. 뭐 한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즉 압축된 표현입니다. 이런 분사 구문은요. 말보다는 그래서 정말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우리 분사 구문에 대한 학습을 철저히 해주셔야만 독해를 수월히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사 구문은 문장의 동사 외에 주어가 하는 동작을 추가로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어는 분사 구문에 표현된 동작도 행하는 것이고 문장의 동사에 표현된 동작도 행하는 주체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요. 선생님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주어가 행하는 두 개의 동작 중 하나는 뭘로 표현하고 동사로 표현하고 나머지 동시에 발생한 동작은 누구로 표현했다고요? ing 분사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석을요 이렇게 해줍니다. 주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 동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하지만 꼭 동시 동작은 아니에요. 이유나 조건 등의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따 좀 더 많은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문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동작이 같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The kids passed me. 그 아이들이 나를 지나갔어. They talked loudly.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었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 하나의 동작은 동사로 표현을 하자. 그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었어. 근데 뭐 하면서? 지나가면서 동시에 발생한 동작은 ing로 표현한 거죠. 거꾸로 그래 아이들이 지나갔어. 동사로 표현을 하고 다른 하나의 동작은 ing로 표현을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얘네들은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냐면요. 앞에서 선생님이 준동사 할 때 얘기를 했었죠. 접속사를 쓰지 않고 서는 주어 하나에 동사를 하나밖에 못 쓴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나는 피아노 치다 멈추다 공부하다 이런 말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접속사를 쓰지 않는 경우 누구를 이용해야지만 다른 동사 이외의 다른 동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나요? 그렇죠. 준동사요, 준동사. 근데 누가요? 이렇게요. ing나 pp가 동사 이외에 또 다른 동작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문 보겠습니다. 262번 예문입니다. Taking notes. We listen to the teacher's explanation. 그래,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막 필기하고 있었고, 우린 또 선생님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던 거지. 자,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우리는 뭐 했고 listen to the teacher's explanation and took notes. and로 뭐 연결할 수도 있지만 접속사를 쓰진 않고 조금 더 세련되게 간단하게 ing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야. 그쵸? 보세요. 노트 필기하면서 동시동작이죠. 자, 그런데 그래 뭐 들으면서 노트 필기했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listening to the teacher's explanation with two notes. with two notes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ing로 시작한 어구가 끝나는 지점에 얘는 주어 동사가 나왔었지. 하지만 자 얘는요. 끝나는 지점에 단수 형태의 동사가 보이고 있어. 얘는 뭡니까? 그렇죠. 동명사 주어인 겁니다. 같은 형태라 하더라도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하는 역할과 의미가 달라지는 게 준동사죠. 얘는 주어로 쓰였으니까 필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좀 더 예문 볼게요. 어떻다 is an essential part of the learning process. 배우는 학습 과정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호 역할을 하는 의미 덩어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262번처럼요. 지금 두 개의 동작 중 하나는 동사로 표현됐고 나머지 하나는 ing로 표현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뭐 해보자. 시간이나 이유를 표현하는 ing부터 묶어내고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sitting at the window, 창문에 앉아서 appreciated the scenery outside. 이 appreciate는요, 뭐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 예문처럼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진가를 알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요, 감상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 겁니다. 보세요. 그녀는 뭐 했다? 바깥의 경치를 뭐 했습니다? appreciated, 감상했습니다. 이거죠. 근데 감상하면서 창문에 앉아 있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ppreciating the scenery outside, she sat at the window. 괜찮나요? 자, 264번 예문입니다. 자, 얘는 뒤에 붙었어요. 뒤에 붙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he lay awake. 그녀는 잠이 깬 채로 누워 있었어. 이 lie는 자, 눕다, 어디 놓여 있다. lie, lay, lay입니다. 눕다, 스스로 어디에 눕다,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죠? 뒤에는 장소 표현이 함께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디에 두다. lay는 3단 변화가 좀 복잡해요. lay, laid, laid. 무엇을 어디에 두다, 놓다. 다릅니다. 뒤에 바로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장소 표현이 이어집니다. 자, she lay awake. 그 여자는 잠에서 깬 채로 누워 있었어. 이거 lie의 과거형입니다. 뭐 하면서 recalling the events of the day. 그날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녀는 회상을 했어. 뭐 하면서? 누워 있으면서 잠에서 깬 채로. 이렇게 하면 돼요. Lying awake, she recalled events of the day. 이런 식으로요. 자, 보세요. 이 lie의 또 현재 분사형은 lying, L-Y-I-N-G로 표현을 해주셔야만 하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살짝 얘기는 했었죠? 자, 선생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ing가요, 또 이렇게, 주로 이제 뒤에 붙어요. 앞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뒤에 붙어서, 그리고 뭐뭐 합니다. 그 결과 뭐뭐 합니다. 연속된 동작이나 결과의 의미, 또는 동시에 발생한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 보겠습니다. 분사 구문의 ing와 문장의 동사는요, 잇따라 일어나는 두 동작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연속 동작을 표현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먼저 표현된 동작을 동사에 표현하고 뒤따른 동작을 주절 뒤에 분사 구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첫 번째 행위하고 나서 그리고서는 두 번째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놨죠? 보세요. I finished my homework and then I took a rest. 나는 숙제를 마쳤고 그런 다음에 휴식을 취했어. 자, 접속사를 굳이 안 쓰고 싶었어. 조금이라도 줄여서 지면을 아껴 쓰고 싶었어. 그래서 접속사 생략하고 주절의 주어랑 같은 주어도 생략을 한 거야. 그리고 다이어트 표시 동사 원형 ing, 동사 원형 ing 이렇게 표현해 준 거야. 자,
뒤에다 표현해도 괜찮겠죠. 아, 이게 아니었군요. 미안합니다. 요렇게 ing 이거죠. 뭐 앞에 거를 줄여서 이렇게 한 거죠. 주어 같아. 동사 원형 ing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어때요? 둘 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265번 보겠습니다. Entering the hotel room, we unpacked our luggage. 그래요. 호텔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는 짐을 뭐 했다? 풀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We entered the hotel room and unpacked our luggage. 이렇게요. 어, 연속 동작이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얘 생략하고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unpacking, unpacking. 이렇게요. 접속사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표현하는 거야. 다른 동작을. 그럴 때 분사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시간이나 이유, 또 연속 동작 따위를 나타내는 이 ing 의미 덩어리를 찾아서 묶어보시고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콤마 뒤, 주절 뒤에 붙었습니다. The train left Seoul at 8, at 9, at 9, arriving in Busan at 12. 자, 얘는요, 그래요. 연속 동작으로 보면 좋겠어요. 서울을 9시에 떠났고 그리고 뭐 했다? 부산에 12시에 도착했다. 자, 이렇게 풀었을 수 있겠습니다. The train left Seoul at 9 and it arrived in Busan at 12. 그래요. 공통주어 it는 굳이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접속사 생략 그리고 동사 원형 ing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됐죠? 뭐 얘를 동시동작으로 하면 조금 어색하죠. 도착하면서 떠났다. 그런 때는 딱 뭘로 이렇게 연속 동작으로 해석을 해주면 좋고요. 둘 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시면 됩니다. Reaching the top of the mountain. 그 산의 정상에 도착하다. We took a photograph.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정상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어. 요거겠죠? 그래요. 이 문장은 요거예요. We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and took a photograph. 접속사 생략하고 동사 원형 ing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앞에 나왔던 동작을요. 분사구로 표현을 하셔도 좋고요. 자, 쌤이요. 분사구문 만드는 걸 하면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나 이유 등을 표현해 주던 부사절을요. 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분사구문으로 간략히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쌤이 분사구문은 어디서 많이 쓴다고 했었죠? 말이 아닌 글에서 많이 쓴다고 했어요. 지면을 아껴 쓰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뭐 의미 전달에 뭐 하자가 없다면, 이상이 없다면 생략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결론부터 접속사 생략했고 주어도 생략했어요. 그쵸? 그리고 동사 원형 ing 한 건데요. 왜요? 굳이 따로따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다. 접속사의 의미가 필요치 않겠다라는 거야. 두 문장의 해석만으로도 논리적 관계를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생략하고요. 주어는 왜 생략했는지 알겠죠? 중복되니까. 그녀가 들었을 때 그녀는 뭐 했어? 전화 받으려고 일어났어. 뭘 두 번 말해요? 들었을 때 전화 받으려고 일어났어. 한 번만 말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도 생략하고 자, 그냥 남겨둘 순 없어요. 자, 지금은 과거형이라 티가 안 나지만 만약에 현재형이면 우리 명령문처럼 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 했다. 예쁘지? 이런 표시로 부사절이 표를 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요? 동사 원형 ing를 해주는 겁니다. 하하. 조금 말이 조금 버벅댔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 우선 두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던 접속사를 생략하자. 자, 그리고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같다면 부사절의 주어, 주절은 안 건드립니다. 생략을 합니다. 그래요. 다른 경우는 따로 남겨놓습니다. 앞에다가요. 아쉽게도 천인문 인툴에 나오지 않고요. 천인문 기본에 가면 배울 수 있습니다. 꼭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이어트 표시. 절은
저는요, 절에서 구로 뭐 했습니다. 압축했습니다. 라는 표시로 동사 원형의 뒤에 이렇게 ing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단점이 있어요. 이 ing로 시작된 의미가 시간의 의미인지 이유의 의미인지 조건의 의미인지 좀 애매모호해져요. 해석을 통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해지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분사 구문은 의미의 모호성이 생긴다는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I fell asleep watching television. 나는 TV 보다가 잠들었어요. 자, 얘는 원래 이랬던 거예요. I fell asleep while I was watching the TV. 자, 여기에서 뭐 TV 보다가 잠들었겠지 뭐. 접속사 생략, 주절의 주어랑 같은 주어도 생략 요거고요. 비동사는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얘 being 됐어요. 근데 being이 정보 가치가 없네요. 생략돼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다음 being a foreigner, she needs a visa to stay here. 외국인이라서요. 그녀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머물기 위해서요. 자, 원래는요. 이유를 나타내 주던 접속사가 있었네요. because, since, as. 이유 관계를 나타내 주는 접속사는 거의 100% 생략을 해 줍니다. 그리고는 주절의 주어랑 같은 주어도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is라는 동사는요. being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쵸? being a foreigner, 외국인이라서 그녀는요. 여기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지면을 아끼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해석을 통해서 의미 파악을 해줘야 되는 단점도 있다. 자, 추가적인 예문 보겠습니다. 시간이나 이유를 표현해주는 분사 구문 의미 덩어리를 찾아서 먼저 묻고요. 해석을 해주기 바랍니다. 해석을 할 때는 우선 따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ing가 시간인지 이유인지 자연스럽게 파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Don't expect different results.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다. 똑같은 것을 할 때, 하면서, 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정도가 가장 좋겠죠? 자, 아니면 할 때 요 정도. 자,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던 거죠. 자,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 네가 똑같은 것을 하면서 while, when, 그리고 이렇게 절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접속사 생략, 주절의 주어랑 같은 주어 생략, 동사 원형 ing 이렇게 압축해 준 겁니다. 271번은 주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Wishing to encourage your son. 그래, 그녀의 아들에게 뭐 할 것을, 격려를 할 것을 소망하고 바라다. 다시 한번요. 그녀의 아들을 격려하고 싶다. She made a special dinner. 그녀는 특별한 저녁을 만들었다. 자, 자연스럽게 이어볼까요? 그녀의 아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특별한 저녁을 만들었어. 그럼 얘는 이유관계를 표현해주던 접속사로 연결돼 있던 부사절이었겠죠? 그래요. since, because, as, 주절의 주어랑 같았던 주어 she, 그리고 ing 붙기 전에는요. 주절을 보세요. 과거잖아요. 그래서 encouraged, wished 라는 과거 형태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했나요?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 원형 ing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됐죠? 자, 272번도 주절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Not knowing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를 모른다. I couldn't help the lost foreign visitors. 나는 길을 잃은 외국인 방문객들을, 관광객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그들의 언어를 몰라서 도울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 이유관계를 표현해주던 부사절이었구나라는 걸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얘는 원래는요.
접속사 because, since, as로 연결돼 있었고요. 예, 생략했고요. 주절의 주어랑 같았던 주어 생략했는데 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정 표현을 할 때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일반 동사의 부정을 하기 위해 사용됐던 do, does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정을 하기 위한 not은 분사구 맨 앞에 붙여줍니다. 자, 주의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 ing 해주는 거고요. Not knowing their language. Not knowing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를 몰라서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거처럼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분사 구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입에 붙을 때까지 읽어서 암기해 주셔야만 합니다. 쌤도 암기해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요. general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자,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말해서요. roughly speaking, roughly speaking. 뭐뭐로부터 판단컨대 judging from, judging by 이렇게 되고요. 엄밀히 말해서 strict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frankly speaking. 그 다음 뭐뭇을 고려하면 considering that, considering that 이런 것들입니다. 자, 분사구문요. 아직 한 개 또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유닛 32에서는 주의할 분사구문의 형태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ing이 생략된 채 pp, 즉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은요. 원래 수동태를 표현하고 있던 부사절을 압축하여 만든 분사구문입니다. 자, 예문에서 보면요. When she was left alone. 그녀가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가 남겨진 대상이기에 지금 수동태로 표현이 되고 있었고요.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접속사 생략되고 주절의 주어랑 같은 주어도 생략되고 비동사는 이렇게 동사원형 ing, being으로 표현이 됐었다가 being은 자주 생략을 합니다. 왜요? 정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정보 가치가 없다. 생략되고 과거 분사만 남겨진 거다. 자, 그럴 때 해석은요. 될 때 되어서 되므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런 수동분사 구문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주절의 주어가 이 분사 구의 의미상 행위 대상인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문 보면서요. 자, 이렇게 접속사 when 그리고 주절의 주어랑 같은 주어 she는 생략이 되고 비동사를 원형 ing 이렇게 했는데 being이라는 게 별 뜻이 없더라. 그래서 생략을 했더라. 그래서 이렇게 과거 분사로 시작을 하는 분사 구문이 만들어진 거다. 자, 홀로 남겨졌을 때 그 어린 소녀가 울기 시작했어. 자, 보세요. 이 어린 소녀. 이 소녀가 남긴 주체인가요? 남겨진 대상인가요? 남겨진 행위 대상인 의미관계가 있음을 알아두시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절의 앞에 이렇게 빙이 생략된 수동분사 구문이라는 게 붙어서 주절을 수식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해석은 어떻게 한다? 되면서, 되고 나서, 되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자, 이때 주절의 주어는 이 분사 구문의 의미상 뭐가 된다? 행위 대상이 되는 의미 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요. 예문 한번 볼게요. 213번입니다. Observed from outer space. 그래. 이거 뭐지? 과거형 뒤에 동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나는 지점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따라서 요거 분사 구문이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거지? 그래. 빙이 생략돼서지.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주, 외부 우주에서 관찰된다. 지구는 appears blue, 파란색으로 보인다. 자, 원래 얘는요. 절로 표현하면 이랬었어요. 지어볼게요. 자, 지구가 우주에서 관찰될 때 이렇게 지구는 우주에서 관찰이 되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왼절의 동사가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요때 접속사 생략이 됐고요. 주절의 저랑 같은 주어 생략되고 비동사 is는 being이 되었다가 정보 가치가 없어서 생략까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수동 분사 구문입니다. 관찰될 때 되므로 되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214번부터 76번까지 수동분사 구문을 찾아서 묻고 주절과의 의미관계를 따져서 시간, 이유 등으로 적절히 먼저 해석을 해보자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원래 부사절의 형태로 바꿔보시는 것도 해보십시오. 274번 해보겠습니다. Drawn by a famous painter. draw의 PP형이죠. 유명한 화가에 의해서 그려지다. The picture was sold. 그 그림이 팔렸다. At a higher price. 높은 가격에. 자, 둘을 한번 잘 연결해 볼까요? 유명 화가에 의해서 그려졌을 때보다는 그려져서. 이게 좀 더 자연스럽죠? 이유를 나타내 주던 부사절을 압축한 거네요. 접속사 생략, 주절의 조랑 같은 주어 생략, 비동사 was, 수동태를 만들던 비동사 was는 being이 되었다가 생략까지 된 거고요. 됐을까요? 275번. 우후, 부정어 not이 붙어 있습니다. 분사구문의 부정은 어디에다? 분사구문 맨 앞에다 not을 붙여 표현한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Not chosen as the president of our class. 이때 as는 뭐뭐로서 자격을 나타내주는 전치사네요. 우리 반 반장으로 선출이 되지 않았다. I was disappointed. 난 실망했다. 자, 둘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본다면 반장으로 선출되지 않아서 반장으로 뽑히지 않았을 때 어떻다? 나는 실망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분사구문은요. 조금 애매모호한 점 있습니다. 시간도 되고 이유도 되고 합니다. 자, 얘를 원래 부사절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반장으로 뽑히지 못했을 때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being 해버렸고요. being은 삭제됐고요. 자, not은 생략하면 안 되죠. 그쵸? 맨 앞에 이렇게 표현해 줘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는 나머지 그대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276번입니다. Borrowed from the library. This novel has to be returned. 그래. 여기 있다. 수동분사구문 여기 있다. 묶어볼게요. 이렇게요. 이만큼이다. 따로따로 해서 먼저 해보자. 도서관에서 빌려졌다. 이 소설은 반납되어야 한다. 도서관에서 빌렸기 때문에 이유관계겠죠. 자, 원래 부사절은 이랬습니다. 빌렸기 때문에, 빌려졌기 때문에, 빌린 건 과거일이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because 생략. 그래, 주절의 주어랑 같은 주어도 생략. 빌린 거 과거일입니다. 그래서 was borrowed로 되어 있습니다. 책은 빌려진 대상이잖아. 그러니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었던 거고, 수동태 만들던 비동사, being 됐다 생략되고 pp로 시작되는 수동분사구문입니다. 이 소설은 has to be returned. 반납이 되어야만 합니다. 좋아요. 책 한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ing냐 pp냐 분사 구문의 능동수동을 자꾸 따져보라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얘네들의 주어는 앞에 있었다 생략됐죠. 그 앞엔 접속사도 있었다 생략됐잖아요. 근데 그 주어가 누구였어요? 주절의 주어죠. 같아서 생략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절의 주어가 행위자면 ing, 행위 대상이면 pp로 표현해줍니다. 나의 발소리에 토끼가 놀란 대상이죠. 놀란 대상이니까 surprised by my footsteps, the rabbit ran away. 토끼가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버스에서 내린다, 내릴 때 같아요. I dropped my bus card. 나는 버스 카드를 떨어뜨렸대. 내리다가 떨어뜨렸겠네요. 내리다가 떨어뜨렸어. 자, 얘는 내가 내리던 주체잖아요. 행위자니까 그래요. ing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와우, 챕터 엑서사이즈 빨리 해결해 보겠습니다. A입니다. 역시나 똑같네요. 자, 이렇게 콤마로 주절과 분리되어져 있는 수동분사 구문의 형태를 선택해봐라. 능동이냐 수동이냐.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고 he가
미국에서 키운 거예요? 키워진 대상이에요? 그래요. 보니까요. 그가 미국에서 자라서 그가 키워져서 he can speak English fluently.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키워진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brought up, brought up. 자, 이거 쌤이 1번은요. 한번 부사절로 표현해 볼게요. As he was brought up 이렇게 in the US, he can speak English fluently 이렇게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전화번호 몰라요. I couldn't contact him. 나는 그와 연락할 수 없어요. 이거잖아요. 전화번호를 모르는 주체죠, 내가요. 따라서 not knowing his phone number, I couldn't contact him. 자, 쌤은요, 요거 절로 한번 바꿔볼게요. 몰라서 이유겠죠? Because I, 자, 몰랐던 사실 과거. Didn't know his phone number. 자, 나머지 그대로 똑같게 써주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The light bulb, 전구. Thomas Edison became a famous inventor. 전구를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겠죠. 발명한 주체잖아요. 따라서 inventing이 맞겠네요. 발명했기 때문에 토마스 에디슨은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어. 또는 발명했을 때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어. 자, when도 되겠고 이유관계를 표현해주는 접속사도 가능하겠습니다. 주체는 he. 자, 과거일이니까 invented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요. 4번입니다. This problem too easy. Easy enough to solve without a calculator. 문맥상 적절한 걸 골라야 되겠어요. 계산기 없이도 풀 만큼 충분히 쉽다. 이렇게 가는 게 문맥상 적절하겠죠. 따라서 this problem is easy enough to solve without a calculator. 됐습니다. B 가겠습니다. 자, 표현되어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형용사, 감정 표현하는 형용사네요. I'm really surprised. 나 정말 놀랐어. 왜? 널 여기서 봐서. 적절한 건 B가 맞겠네요. She must be very lucky to find the $100 bill on the street. 자, 그녀는 운이 좋은 게 틀림없어. 자, 판단을 나타내주는 이런 형용사, 조동사 표현 뒤에 붙어있는 투부정사는 그 근거죠. 그래, $100 지폐를 모아다니 발견하는 걸 보니 넌 운이 진짜 좋다. 요거겠고요. A tribe in Indonesia adopted 한글. 자,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이 한글을 채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그들의 언어를 뭐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죠. 적기 위해서 한글을 차용했다라는 거죠. 행위의 목적 A가 문맥상 적절하겠고요. Some mushrooms are not safe.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나타내주는 형용사 뒤에 붙어서는 왜 그러한 어느 면에서 안전한지 않은지 형용사 의미를 구체화시켜 줍니다. To eat or touch. 먹거나 만지기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답은요. 그래, 하기에 정도를 나타내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C입니다. 분사구문의 의미를요. 자, 헤아리는데요. 우선은 따로따로 해석을 해줍니다. 길거리를 따라갔다. 나는 I saw an abandoned dog. 유기견을 보았어. 따라 걷다가 본 거겠죠? 그래서 걸을 때 걷다가 문맥상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When while I was walking. 이렇게 과거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Not prepared. She was nervous to give a speech in class. 얘는요. 지금 not being 정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가 안 됐다. 그녀는 긴장된다. 학급에서 연설하기에 긴장이 되었다. 준비가 안 돼서. 요거겠죠? 정답은요? 그래요. B가 맞겠고요. 쌤은 절로 표현해 본다면 because
She was not being prepared. She was not prepared. 그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긴장했어요. 이렇게 절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엑서사이즈까지 다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